네, 안녕하세요. 배주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원의 방정식 1등급 문제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원의 방정식 단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원을 많이 그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린 원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제 판서를 보면서 사실 마음에 안 드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원의 정의가 뭐였죠, 여러분? 한 점을 기준으로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이었잖아요. 근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지 않게 제가 그린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불만족스러웠는데 제 강의를 이제 밖에서 달인 선생님 공통수학 원을 촬영하시는 달인쌤이 보시고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원 그리기 챌린지를 달인쌤이 이제 컨텐츠로 기획을 하셨는데 거기에 저를 특별 게스트로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 그리기 대결을 한 영상이 이제 달인쌤 강의 11강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심심하시면 가서 구경을 하시고 저희는 이번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원 그리기 이야기를 한 만큼 이번 시간은 조금 더 예쁘게 원을 그리는 목표를 세우면서 첫 번째 문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읽어보시면 이런 원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원 C'의 넓이의 합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가번, 나번 한번 읽어보시면 두 원 C'은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원 C'은 X축에 접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의 상황을 우리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자, 이렇게 X축과 Y축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일단 원 C는 어떤 원인지 알고 있는 거죠.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루트 5인 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원이 이런 식으로 생긴 상황이에요. 괜찮나요? 자, 이렇게 원 C가 있는데 이 원 C와 C'이 오직 한 점 A에서 만난대요. 근데 그 A는 원 C 위의 점이겠죠, 일단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가능한 C'을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보면 C'은 원 C와 이 점에서만 만나야 되고 X축에 접해야 돼요. 그러면 C'이라는 원은 대충 한번 그려보면 이런 원이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또 바깥쪽에 있는 C의 바깥쪽에서 A랑만 만나면서 X축에 접하는 자, 이런 식으로 C'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 두 원이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난다라는 것을 조금 자세히 파악을 해볼 텐데 일단 첫 번째로 원 C가 이렇게 생겼고 원 C'이 C 안에 있는 형태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옆에다가 다시 한번 그려보면 원 C가 이런 식으로 생겼고 C'이 이런 식으로 생긴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두 원이 2,1에서만 만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원은 중심이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중심을 한번 찍어볼 텐데 원 C의 중심은 0,0이고요. 원 C'의 중심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A, B라고 설정을 해볼게요. 원 C'의 중심을 A, B라고 설정을 해보자.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두 원이 점 2,1에서만 만난다라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은 접선을 공유한다라는 소리이거든요. 그래서 이 2,1을 접점으로 하는 접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이 주황색 접선이 노란색 원의 접선도 되고 흰색 원의 접선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접선을 그린다면 항상 중심이랑 해주셔야 돼요. 중심이랑 접점을 항상 연결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원 C'의 중심과 이 접점을 연결해 보시면 이 접선과 수직이 되겠죠. 근데 이 원 C의 중심과 접점이랑 연결을 하더라도 이 주황색 직선의 수직이 됩니다. 그럼 우리 뭐를 알 수 있냐면은 0,0과 A, B와 2,1이 전부 다 일직선상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는 원 C가 이런 식으로 있고 이번에는 C'이 이렇게 바깥쪽에서 접하는 경우
자, 이렇게 되는 경우 생각해 보시면 이번에도 2,1에서만 만나는 경우를 생각해 볼 텐데 2,1에서만 만나는 경우를 생각해 볼 텐데 이번에도 그러면 2,1에서의 접선이 원 C의 접선이 되기도 하고 원 C'의 접선이 되기도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원 C의 중심과 2,1을 이었을 때도 수직일 거고 접선과 그리고 원 C'의 중심과 2,1을 잇더라도 접선과 수직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도 원 C의 중심과 2,1과 원 C'의 중심이 전부 다 일직선상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안에서 접하든 밖에서 접하든 중심과 이 만나는 한 점이 전부 다 일직선상에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번 조건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0,0과 A, B와 2,1이 일직선상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일직선상에 있다라는 것은 뭐죠? 기울기가 똑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를 구하나 이렇게 기울기를 구하나 동일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기울기 생각해 보시면 A분의 B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렇게 기울기를 구해보시면 얼마죠?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A와 B 사이에 첫 번째 관계식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X자로 곱해보시면 A는 2B가 되겠죠. 아, 요런 관계가 성립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나번 조건 생각해 보시면 원 C'이 X축에 접한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C'만 생각해 보시면 C'이 이런 식으로 생겼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된다라는 소리죠. X축에 접한다라는 소리는. 그럼 그 말은 중심을 우리가 A, B라고 설정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를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반지름의 길이를 절대값 B다라고 할 수 있겠죠. B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반지름 길이는 절대값 B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원 C'의 방정식을 알아낸 거예요. 원 C'은 어떤 식으로 생겨야 되냐면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절대값 B여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절대값 B다. 자, 그러면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맞나요? 자, 근데 우리 아까 전에 A는 2B라는 관계를 찾았었기 때문에 A 자리에다가 2B로 살짝 바꿔 넣어주시면은 우리 하나의 문자만 모르는 상황이 돼요. B라는 문자만 남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B를 구하고 싶은데 B를 구하는 방법을 이 원 C'이 2,1을 지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입을 해서 만족한다를 활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2,1을 대입을 해보면 2 빼기 2b의 제곱 더하기 1 빼기 b의 제곱이 b제곱이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계산을 해보시면 5b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8b에다가 마이너스 2b 하니까 마이너스 10b가 되겠죠. 플러스 5는 b제곱이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b제곱 왼쪽으로 넘겨보시면 4b제곱 마이너스 10b 플러스 5는 0이 되고요. 우리는 b의 값을 구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 인수분해가 잘 안 돼서 근해 공식을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근해 공식 이용해 주시면 4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b의 값은 두 개가 되는 거죠. 플러스인 경우, 마이너스인 경우. 자, 그런데 우리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원 C'의 넓이의 합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넓이 같은 경우는 반지름이 절대값 B이기 때문에 넓이는 얼마가 되는 거죠? 넓이는 B제곱 파이가 넓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B가 4분의 5 플러스 루트 5인 경우 이 경우는 넓이가 B제곱 파이 이게 넓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가 4분의 5 마이너스 루트 5인 경우는 5 마이너스 루트 5인 경우는 이것의 제곱의 파이가 넓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요거 계산해 주시면 16분의 25에다 5를 더하니까 30이죠. 30 더하기 10 루트 5에다가 마찬가지로 분모는 16일 거고요. 분자는 30 빼기 10 루트 5가 됩니다.
뒤에 파이만 붙여주시면 되고 10루트 5 마이너스 10루트 5 지워지니까 16분의 60 파이가 되겠죠. 자, 분모 분자를 4로 나누어 주시면 4분의 15 파이가 가능한 넓이의 합이다라는 것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23번 문제는 가번에 두 원이 한 점에서만 만난다라는 조건을 보고 두 원의 중심과 그 한 점이 일직선상에 있다라는 정보를 잘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면 두 양수 MN에 대해서 두 원이 서로 다른 점 A, B에서 만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만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인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이랑 이 원의 중심을 한번 대략 찍어보면은 두 점 A와 B에서 만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림에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A, B의 길이가 2루트 n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요 길이가 2루트 n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저 노란색 길이가. 자, 그런데 이 루트 n을 잘 보시면 C2의 우변에 n이 있죠. 여기가 무슨 자리죠? 반지름 제곱의 자리잖아요. 자, 그러면 C2의 반지름 길이가 얼마예요? 루트 n이죠. 자, 그러면 이 원을 C2라고 했을 때 C2의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n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름의 길이가 2루트 n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런데 이 노란색 선이랑 이 주황색 선이랑 지금 그림상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지름이 제일 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조건을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냐면 선분 AB가 C2의 중심을 지난다. 즉 선분 AB가 C2의 지름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그림을 잘못 그린 거고 문제의 조건을 다시 해석해서 그려보면은 이 선분 AB가 원 C2의 지름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거죠. 되셨죠? 그렇게 해서 이 지름의 길이가 2루트 n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그림을 다시 문제의 조건에 맞게 그려주고 나서 이제 문제에서 우리 알 수 있는 거 다시 한번 보면은 이 원이 지금 C1이잖아요. 근데 C1의 중심은 0,0이고 C2의 중심은 3,3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중심과 중심을 이으면 우리는 이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이용하면 이 주황색 선분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중심과 원 위의 점을 이렇게 이어보면 이 분홍색 선분의 길이는 원 C1의 반지름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지름 길이니까 얼마죠? 루트 m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주황색 선분의 길이는 점과 점 사이 거리 이용해 보시면 3루트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결국에 우리는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요 길이는 원 C2의 반지름의 길이기 때문에 얼마죠? 루트 n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저 직각삼각형을 잘 보시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m과 n의 관계식을 구할 수가 있겠죠. m과 n 관계식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 보시면은 m은 n 더하기 18이다 라는 m과 n 사이의 관계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으로 m 더하기 n이 30이다 라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러면 문자 두 개씩 두 개니까 m이랑 n의 값을 구하실 수 있겠죠. m 자리에 n 더하기 18 한번 넣어보시면 2n 더하기 18이 30이니까 2n이 12가 될 것이고 따라서 n이 6이고 m 값이 2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C1과 C2의 둘레 길이의 합을 물어봤기 때문에 C1의 둘레는 반지름이 루트 m이기 때문에 2 루트 m 파이 요것이 C1의 둘레의 길이고요. C2의 둘레의 길이는 반지름이 루트 n이기 때문에 2 루트 n 파이가 됩니다. 자, 요 값을 구하시면 되니까 n자리에 6이랑 m자리에 24를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2 루트 24 파이에다가 2 루트 6파이를 계산하시면 되니까 이 루트 24는 2 루트 6이잖아요. 그래서 4 루트 6파이에다가 2 루트 6파이를 더하니까 6 루트 6파이가 되겠죠. 자, 되셨나요? 이렇게 24번 문제를 풀 수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 이 선분 AB가 원의 중심을 지난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다르게 생각해 보면 직선 AB가 3,3을 지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직선 AB 구하는 방법은 원 C1과 C2의 교점을 지나는,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 구할 수 있죠. 이 C1의 방정식에서 C2의 방정식을 그냥 빼주시면 이 직선 AB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 방정식이 3,3을 지난다 이용해 보시면 마찬가지로 M과 N 사이의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한번 풀어보시고 저희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25번 문제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원의 반지름 길이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번에도 가나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되니까 가번 조건부터 보시면 원 C의 중심의 좌표는 3,4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해보면 자, 조금 더 크게 그려볼게요.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3,4가 원 C의 중심의 좌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나번은 원 C가 이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과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는 홀수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x, y의 곱이 0이다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죠? x는 0이거나 y는 0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쵸? 자, 그런데 x는 0이 나타내는 도형은 뭐예요? x는 0이 나타내는 도형은 y축을 의미하겠죠. y축. 그리고 y는 0이 의미하는 도형은 x축을 의미합니다. x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번 조건의 의미는 원 C가 X축 또는 Y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는 홀수이다 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중심의 좌표는 아는데 반지름 길이를 모르는 상황인데 가능한 반지름의 길이의 합을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반지름을 점점 키워가면서 X축 또는 Y축이랑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홀수인 반지름이 언제일까를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로는 축이랑 아예 안 만나면 원이 너무 작아버리면은 만나는 점이 그냥 0개여서 나번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요. 그럼 처음으로 한 개에서 만나는 반지름은 어디가 될까요? 점점 키워나갔을 때 Y축이랑 접할 때가 처음으로 축이랑 접하는 원이 되겠죠. 이 원은 솔직히 그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상해도 이해해주세요. 자, 그래서 요때가 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가 딱 한 개가 됩니다. 요때의 반지름 길이가 얼마죠? 3이 됩니다. 그래서 반지름 길이가 3인 것이 일단 가능하구나. 3을 여기다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키워나가면 몇 개 점에서 만나죠? 2개의 점에서 만납니다. 조금 더 키우면, 그렇죠? 그래서 홀수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처음으로 이제 또 달라지는 점을 찾아야겠죠. 그럼 점점 키워나가는 거예요. 키워나가다가 언제 만나는 점의 개수가 달라지냐라고 한다면 점점 키워나가서 여기랑 접할 때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 이때가 개수가 달라지는 점이지 않을까요? 조금 더 키워나가다 보면. 그쵸?
자, 그러면 요때의 반지름 길이는 어떻게 되죠? 요때 만나는 점이 하나, 둘, 셋이니까 홀수 맞죠? 그래서 요때가 가능하고 이때 반지름 길이는 X축이랑 접할 때니까 4가 됩니다. 그래서 4일 때도 가능하다, 반지름 길이가. 자, 그럼 이번엔 조금 더 키워볼게요. 이제 흰색으로 하면 헷갈리니까 노란색으로 조금 더 키워보면 X축 또는 Y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 세어보시면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짝수죠. 그럼 안 됩니다. 그럼 조금 더 키워볼게요. 조금 더 키워서 언제 달라지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를 지날 때 이때가 또 만나는 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시점이 돼요. 이때는 만나는 점의 개수가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홀수가 됩니다. 자, 근데 이때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죠? 원점을 지날 때이기 때문에 원점과 중심 사이의 거리, 요게 반지름의 길이가 되겠죠. 자, 그럼 0,0과 점 A 사이의 거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또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이용해 보시면 5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5인 경우도 홀수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럼 조금 더 키워보시면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 만나는 점의 개수가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짝수가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커지면 커질수록 항상 4개의 점에서 만나요.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그렇기 때문에 이 5가 나번 조건을 만족하는 최대의 반지름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모든 반지름 길이의 합은 3, 4, 5 다 더해주시면 되니까 12가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원에서부터 점점 키워나가면서 나번 조건을 만족하는 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26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26번은 두 점 A, B와 이 원 위의 점 P에 대해서 A, P, B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서로 다른 점 P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M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도형의 넓이까지 구하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은 이 원이 어떤 원인지 알기 위해서 중심과 반지름을 보기 쉽게 정리해 보시면 어떻게 되죠?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7의 제곱은 25가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 그림을 통해서 나타내 보면 이제 요 그림을 조금 대충 하지만 정확히 그릴 필요가 있는데 이 그림을 그려보시면 일단 1,7, 중심이 1,7이죠? 중심이 1,7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이 됩니다. 자, 반지름 길이가 5인 원. 반지름 길이가 5인 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A랑 B를 찍어줘야 되는데 A랑 B를 찍을 때 지금 이 원이 반지름의 길이가 5잖아요. 반지름의 길이가 5니까 자, 조금 더 동그랗게 그려보면 조금만 더 동그랗게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의 X좌표가 얼마가 될까요? Y축이랑 평행한 접선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 X좌표는 X좌표가 1에서 5만큼 더 오른쪽으로 간 게 되겠죠. 반지름이 5니까요. 그러면 여기는 6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는 6이기 때문에 점 B는 이쪽에 찍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점 A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요 제일 끝점이 Y축이랑 평행한 접선이라고 생각했을 때 요 점의 X좌표는 1에서 5만큼 왼쪽으로 간 거니까 마이너스 4일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보다 점 A는 더 왼쪽에 있을 거예요. 되셨나요? 요렇게 점 A와 점 B를 일단 찍어 놓고 점 P 같은 경우는 원 위에 있는 점인데 A, B, P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돼야 된대요. 자, 그러면 우리 세 가지 경우가 있겠죠. 첫 번째는 각 A가 90도가 될 수 있는지, 두 번째는 각 B가 90도가 되는 경우, 세 번째는 각 P가 90도가 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되려면. 자, 그런데 우리 각 A가 90도가 되려면 점 P가
A와 수직인 이 X축과 수직인 선 위에 점 P가 있어야 PAB 요렇게 90도가 될 거잖아요. 근데 요 위에 점 P가 있을 수가 없죠. P는 원 위의 점이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 A가 90도가 되는 점 P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는 점 B가 90도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텐데 각 B가 90도이려면 이번에도 요 점으로부터 X축의 수직인 요런 선분을 그렸을 때 선분을 쭉 그렸을 때 이 원과 만나는 두 개의 점이 있겠죠? 요 두 개의 점이 가능한 점 P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가 점 P일 때 PAB가 이런 식으로 직각이 될 거고 여기가 점 P일 때도 요렇게 직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때의 점 P, 요때의 점 P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요때의 점 P를 좌표를 바로 구해볼까요? 좌표를 바로 구해보시면 원 위의 점 중에서 X좌표가 5인 점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X 대신에 5를 집어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원의 방정식에다가. 자, 그럼 집어 넣어보시면 원의 방정식에다 X 자리에 5를 집어 넣어주시면 Y 빼기 7의 제곱이 9가 되어야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y 빼기 7이 플러스 마이너스 3이 가능하기 때문에 y 빼기 7이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y 값은 10이거나 얼마죠? 4가 될 것이고 y 좌표가 작은 요 값이 요 점의 좌표가 5,4 요 점의 좌표가 5,10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다음 우리 마지막으로 각 P가 90도일 때를 생각해 볼 건데 각 P가 90도이려면 자, 지금 선분 AB가 이렇게 있을 때 각 P가 점 P가 어딘가에 있어서 각 P가 90도라는 소리는 이 점 P는 어디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래야지 항상 P가 어디에 있든지 90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 길이가 5인 원이 되겠죠. 이 노란색 원과 흰색 원이 만나는 요 교점에 점 P가 있을 경우에는 각 PAB가 90도가 각 APB가 90도가 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AB가 지름이 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우리는 요 좌표와 요 좌표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결국에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가 될 거고 이 원과 저 원 문제에서 주어진 원을 연립을 해서 교점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요거를 연립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25가 되니까 2X 플러스 14Y가 50이 될 거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7Y 플러스 25가 되겠죠. 그럼 우리 한 문자로 정리해주기 위해서 X 대신에 마이너스 7Y 플러스 25로 바꿔서 집어 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 바로 써보면 50Y제곱에 계산을 바로 해보시면 마이너스 350Y 플러스 25까지 왼쪽으로 넘겨보면 600은 0이 됩니다. 이거 계산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10으로 나눠주시면 이렇게 될 거고 5로 한 번 더 나눠주시면 y제곱 마이너스 7y 플러스 12가 0이 돼서 y는 얼마죠? 3 또는 4가 됩니다. 자, 그러면 y는 3일 때 x값은 얼마가 되죠? y는 3일 때 x값은? 여기다 다시 한번 집어넣어 보시면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근데 지금 그림상 보면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고 y좌표가 4일 때는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될 텐데 다시 이 왼쪽 그림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그냥 여기다 집어넣지 마시고 우리 아까 전에 이렇게 x랑 y 사이의 관계 구해놨죠? 그럼 여기다 넣으면 x값이 바로 나오겠네요. 그쵸? 자, 그럼 y값에 3을 집어넣어 볼까요? 그럼 x값은 얼마가 되죠?
3 집어넣어 보시면 4가 나옵니다. 자, 그럼 y에다 4를 집어넣어 보시면 x값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저 두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4와 4,3이다 라는 것을 알아낸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저 그림에 다시 표현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3,4와 4,3. 그래서 여기가 4,3인 거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3,4가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우리 교점 4개를, 가능한 점 4개를 다 구했어요. P로 가능한 점 4개를 다 구했습니다. 그래서 M값은 4였던 거고요.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4였던 거고, 그 다음에 이 4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도형의 넓이를 물어봤잖아요.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잘 보시면 이 점과 이 점은 y좌표가 동일한 상황이라서 제가 이렇게 쪼개볼게요. y좌표가 동일한 상황이니까 이 선분은 x축과 평행할 거고 이 선분은 y축과 평행하니까 이것은 직각삼각형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삼각형 두 개 넓이 합으로 구해보시면 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가 8이고 높이가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래 삼각형 같은 경우는 이 길이가 8이고 높이는 요만큼의 길이이기 때문에 1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해 보시면 28이 나오게 되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상한 사각형이 있을 때는 삼각형 두 개로 쪼개서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2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7번은 중심이 y는 이 절대값 x 빼기 1 빼기 4라는 그래프 위에 있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네 원의 중심이 있을 때 사각형의 넓이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래요. 요거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중심이 어디에 있죠? 중심이 직선 y는 x 위에 있거나 또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 요거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점 B와 점 D는 그림상 y는 x 위에 있을 거고 점 A와 점 C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원의 중심을 바로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x가 1 이상인 요 방정식은 이 절대값이 그냥 나와서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정리해보면 2x 빼기 6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점 D의 좌표를 먼저 구하기 위해서 2x 빼기 6과 x를 연립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x값이 6이 되죠. 그러면 요 점 D의 좌표는 6,6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 점 B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이 직선을 나타내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시면 이번에는 절대값이 부호가 다르게 나오게 될 거고 요거 정리해보시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될 건데 이 직선의 방정식과 y는 x를 연립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x 빼기 2와 x를 연립해주시면 3x가 마이너스 2니까 x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다라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점 C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y는 마이너스 x와 이번에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2x 빼기 6과 마이너스 x를 같다라고 두면은 x값 3x가 6이니까 x가 2다라는 걸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점 C의 좌표는 2, 마이너스 2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점 A의 좌표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와 y는 마이너스 x. 자, 이렇게 마이너스 x와 같다 이용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x값이 마이너스 2가 돼서 점 A의 좌표는 마이너스 2, 2가 됩니다. 자, 이렇게 원의 중심 다 구하고 우리 이제 사각형 넓이만 구해주시면 되는데 우리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는 서로 어떤 관계에 있나요? 수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 ABD 삼각형이랑
BCD 삼각형만 구해주시면 될 텐데 넓이를 따로따로. 근데 우리 ABD 삼각형 넓이 생각해 보시면 요 BD의 길이는 얼마가 되죠? BD의 길이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이용해 보시면 6 플러스 3분의 2에다가 루트 2를 곱한 값이 바로 BD의 길이가 됩니다. 요거 계산을 해보세요. 자, 여기다가 그럼 2분의 1배 하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배 하고 요 길이만 구해주시면 되는 건데 요 길이는 마이너스 2,2와 y는 x 사이의 거리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 이용해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럼 2루트 2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래쪽 삼각형도 이 길이는 동일하고 점 C와 y는 x 사이의 거리 구하시면 될 건데 마찬가지로 2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요 삼각형 넓이의 2배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그럼 요거 계산해 보시면 2분의 1, 2 약분되고 3분의 20에다가 요만큼 계산해 보시면 4가 되니까 3분의 80이 답이 되겠죠. 되셨나요? 자, 이렇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특징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28번 문제는 중심이 A, 2A이고 반지름 길이가 루트 2인 원이 이 두 직선과 적어도 한 직선과 만나도록 하는 점 A의 최대 최소값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관계 기억나시죠? 일단은 만약에 이 직선과 만나려면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보다 어때야 돼요? 같거나 작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이용해서 구해보시면 루트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3 이게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것이 반지름의 길이보다 작거나 같아야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직선과도 해보면 루트 2분의 이번에는 절대값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마찬가지로 반지름의 길이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적어도 한 직선과 만난다라는 소리는 또는을 만족해야 된다는 소리고 이 부등식을 한번 풀어보시면 절대값 a 마이너스 3이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 이상 a 마이너스 3이 2 이하가 됩니다. 자, 그럼 a의 범위는 1 이상 5 이하가 되겠죠. 자, 여기도 한번 풀어보시면 절대값 a 플러스 1이 2 이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가 될 거고 a가 마이너스 3 이상 1 이하가 될 겁니다. 아, 그래서 이 값 또는 이 값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1 이상, 마이너스 3 이상 5 이하면 저 두 직선과 적어도 한 직선과 만나는 a 값의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최대값을 5가 되고요. 최소값을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면 얼마죠? 8이 답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중심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를 거리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였고요. 다음 29번 문제로 넘어가 보시면 이 원 위의 점과 이차함수 그래프 위에 제1사분면에 있는 점 Q에 대해서 선분 PQ 길이가 최소일 때 AC 더하기 BD의 값을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도 그림을 통해서 해결을 해볼 텐데 자, 그림 그려보시면 자, 요 이차함수는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면서 아래로 볼록한 요런 이차함수일 거고요. 저 원은 중심이 0,4이면서 반지름이 2분의 루트 7인 요런 원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이 이차함수 위에 있는 점 Q가 있고 이 원 위를 움직여 다니는 점 P가 있을 때 PQ 길이의 최소값이 되는 A, B, C, D를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점 Q를 기준으로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점 Q가 고정돼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점 P가 어디에 있어야 PQ 길이가 최소가 되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많이 했었는데 원의 중심을 이렇게 뚫고 지나갈 때 첫 번째로 만나는 요 점이 P일 때 이때가 PQ 길이가 최소가 됩니다.
아, 그러면 결국에는 PQ 길이가 최소다라는 소리는 이 원의 중심과 Q 사이의 거리가 최소여야 PQ 길이도 최소가 되겠죠. 왜냐면 이 길이랑 이 길이는 어차피 이 반지름 길이 차이만큼 빠질 거기 때문에 이 길이는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길이가 최소란 소리는 원의 중심과 Q 사이의 거리가 최소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점 Q와 중심 사이의 거리 이용해 보시면 점 Q는 사실은 C,2분의 1 C 제곱이잖아요. 자, 그러면 점 Q와 중심 사이의 거리 해보시면 루트 C 제곱 더하기 2분의 1 C 제곱 빼기 4의 제곱, 이 값이 최소가 되어야 PQ 길이도 최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요거 계산해 보시면 4분의 1 C 제곱, C 4제곱 빼기 3C 제곱 플러스 16이 됩니다. 자, 그러면 4분의 1로 한번 묶어보시면 C제곱 마이너스 6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얼마죠? 플러스 7. 요렇게 되겠죠. 자, 그럼 요 값은 언제 최소가 돼요? 이 값이 0이 될 때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C제곱이 6일 때 최소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C는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의 X좌표이기 때문에 C는 루트 6일 때 최소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D는 2분의 1 C제곱이기 때문에 3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때 우리 P의 좌표도 구해 주셔야 되는데 이때 C가 루트 6일 때 이 최소값은 이 값이 0이니까 루트 7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 다시 이 그림으로 넘어와 보시면 원의 중심과 점 Q 사이의 거리가 루트 7인 상황인 겁니다. 최소가 될 때가. 근데 우리 반지름 길이가 얼마죠? 반지름 길이가 2분의 루트 7이잖아요. 그러면 2분의 루트 7, 2분의 루트 7, 루트 7, 그쵸? 그러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최소가 될 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점 P는 원의 중심과 점 Q의 중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점 Q가 최소가 될 때가 루트 6,3이었기 때문에 이 두 점의 중점이 P가 되는 거라서 중점 해보시면 2분의 루트 6과 2분의 7, 이게 점 P의 좌표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 A 값은 2분의 루트 6이고 B 값은 2분의 7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AC 더하기 BD 해보시면 2분의 6 더하기 즉 3 더하기 2분의 21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죠? 2분의 27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최소가 될 때는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분을 찾아주셔야 된다는 거 정리하시면서 우리 마지막 3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4라는 직선과 x축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s라 하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먼저 저 s가 나타내는 도형을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 저 도형은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여기가 8이고 여기가 4. 그래서 이렇게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이 도형이 s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원을 잘 보시면 이 원은 중심이 2a,a예요. 그리고 반지름은 얼마죠? 반지름은 2분의 1이 되겠죠. 아, 그러면 중심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직선 위를 움직여 다닌다라는 건 알아요? y는 2분의 1x라는 직선을 움직여 다닌다라는 사실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x좌표, y좌표의 관계가 y좌표가 x좌표의 절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 원 위의 모든 점이 이 도형의 내부 및 경계에 있어야 된대요. 자, 그러면 a 값의 범위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중심이 요 위를 움직여 다니면서 반지름은 2분의 1인데 그 원이 이 도형 내부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a 값이 가장 작을 때는 언제일까요? 그림상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 이때가 처음으로 저 도형의 경계 또는 내부에 있는 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때의 반지름
요때 중심이 지금 2a,a인 거고 반지름이 2분의 1인데 x축에 접할 때가 처음으로 도형 S의 경계 또는 내부에 있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 a 값이 반지름의 길이가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때는 a 값이 2분의 1이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 다음 조금 더 a 값이 커지면 여전히 이 도형 S 경계 또는 내부에 있게 될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냐? 점점 오른쪽으로 이동해 보는 거죠. 오른쪽 위쪽으로 점점 이동해 보면 언제까지가 돼요? 요 직선에 접할 때, 이때가 마지막으로 도형 S의 경계 또는 내부에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가 언젠지 구해보기 위해서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딱 반지름이 될 때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직선의 방정식은 앞에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x 플러스 2y 마이너스 8은 0이라는 직선과 2a, a 사이의 거리가 딱 반지름이 될 때이기 때문에 공식 이용해 보시면 루트 5분의 절대값 4a 빼기 8이 딱 반지름이 되는 경우, 이때 a 값을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8 절대값 8a 빼기 16이 루트 5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값 없애주시면 8a 빼기 16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a 값은 어떻게 되죠? a 값은 2 플러스 마이너스 8분의 루트 5가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직선에 접하는 원이 여기도 하나 있을 거고 여기도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a가 더 작을 때를 구하고 싶잖아요. 이때 a가 더 클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것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S의 내부 또는 경계에 있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는 우리 제일 처음 구한 2분의 1 이상이면서 마지막 구한 2 마이너스 8분의 루트 5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값이 알파가 되고요. 요 값이 베타가 되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 하시면 1 마이너스 16분의 루트 5다라는 것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A의 범위를 구해봤는데요. 제가 한 가지 자세히 설명을 안 한 것은 a 값이 2분의 1일 때 이 도형이, 이 원의 방정식이 정말로 이 직선과 만나지 않는지, 그리고 이 마지막 구했을 원도 이 x축, y축과 진짜로 만나지 않는지,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정확히 답을 구한 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